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또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얼마 전 코로나 사태로 돈을 못 벌게 된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득이 줄어서 이 지원금을 신청했던 175만 6천 명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회사원들도 무급휴직이 많아진 상황에서 일감에 따라 소득을 받는 특고 노동자들은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직 그리고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받았던 신청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 중에 지급 요건이 맞아서 실제로 지원받은 건 85%인 149만 명입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 소득이 크게 줄어서 지원금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은 일거리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사실 고용 안정이 어려운 계통인데 또 게다가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바짝 말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의 소득은 월 평균 무려 마이너스 69.1%나 줄어 있었습니다. 그 평균을 또 쪼개보면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율은 75.6%나 됐습니다. 원래 소득이 더 낮았을수록 경제적 충격이 더 컸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분야도 원래 소득이 더 낮았을수록 경제적 충격이 더 컸다는 게 이번 조사로 입증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좀 단적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네, 상반기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 자료를 냈던 7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인 46%가 원래 소득이 가장 적은 20% 그 구간에 몰려 있었고요. 그보다 위로 가면 지원금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리랜서냐, 특수고용직이냐 또는 무급휴직자냐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평균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분포도가 비슷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저소득층부터 먼저 덮쳤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실 보면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직업군이 이번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컸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21개 업종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보험 설계사 평균 56.1% 그리고 학습지 교사 49.1%가 줄었습니다. 대리기사와 방문 판매원도 감소폭이 컸는데요. 아무래도 밀접하게 대면 서비스를 하는 직업군이 타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방문교사나 보험설계사도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 직군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간 손님이 적어진 대리운전 기사들도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네. 또 서비스업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종사자들 역시 부진한 건설 경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존 소득 요건 자체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족이 월 710만 원 정도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석은 고소득층의 코로나로 인한 타격 규모는 처음부터 파악할 수 없는 표본으로 한 거고요. 코로나 이전의 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시기 역시 몇 가지 조건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걸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괄 비교하기 힘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요, 이 제한된 표본 안에서도 원래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경향은 확연하게 두드러졌습니다. 네, 특구 프리랜서는 뭐 공적 소득 자료가 없어서 이 소득 확인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때문에 이번 이 지원금이 좀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노동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그 조사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 특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특고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는 연중 1회 종합소득세 신고와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는 별다른 공적 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 자료 보완을 요청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소에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좀 위기 때 더 발빠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많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플랫폼, 노동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소득층인데도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소득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바쁘겠지만 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최소화시키는 게 또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뭐 종종 경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지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이를 간과해서 생기는 문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계 정책연구소 미셀 부커가 한 경제 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덩치 큰 코뿔소는 몸집이 크고 몰려다녀서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고 다가오면 땅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뿔소와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거를 잘 알죠. 하지만 막상 코뿔소 떼가 달려오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네. 이를 비유해서 알고는 있지만 막상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 회색 코뿔소란 말을 합니다. 네, 이 회색 코뿔소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사태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는 알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런 만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거와 다른 변화가 올 수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네, 코로나로 절벽에 내몰린 저소득층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 꼼꼼하고 세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또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